한 번도 주변에 평범한 과학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학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표를 이런 반응도 물론 있었고. 그때도 진짜 와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 안에서는 나 이제 박사인데 네가 나 깔아봤자 어쩔 거야. 약간 그런 게 생겨 음. 가지고. 팟캐스트 이과 여자입니다. 아. 이 방송의 진행자는 두 명이 있는데요. 저는 뇌과학 박사를 한 진리하라라고 하고요. 저는 과학기술학 연구자입니다. STS. 그리고 닉네임이 어, 어떻게 되셨죠? 제가 오늘은 일단 랩장이라고 썼어요. 랩장. 또 언니도 음, 뺐어 오늘은. 아, 그래요? 음. 네. 저는 일단 이게 제가 참 닉네임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막 바꾸고 막 이랬던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왠지 랩장님으로 하고 싶네요.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랩장. 네. 어, 더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생물학을 학부로 전공을 했고, 음. 1, 2학번이고요. 독일에 16년도에 와가지고 뇌과학 석사를 하고, 음. 19년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뇌과학 박사과정을 시작을 해서 작년 음. 겨울에 12월 달에 졸업 논문을 제출하고, 음. 이제 음. 지금은 약간 쉬는 기간이고요. 4월 달부터 같은 연구소에서 포닥을 할 예정인 음. 연구자입니다. 음. 네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것저것 알게 됐네요. 뇌과학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쭉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서울대에서 생물학 전공을 학부로 했고, 그다음에 석사는 저는 이제 전공이 계속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석사 때는 박물관 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 전공을 하고 학부 졸업할 때쯤에 나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진 않고 그럴 능력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과학 전공을 했는데 뭘 할까? 하면서 그때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시기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부 졸업하고 한 1년 정도는 박물관 기획하는 회사, 작은 회사에 다녔었죠. 그러다가 이거 너무 재밌다. 좀 이걸로 학위를 공부 좀 더 하고 싶다. 학위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박물관학으로는 국내에서 학위를 받기 그때는 굉장히 거의 없었던 학교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하여튼 유학을 가게 됐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텍사스 어, 텍사스텍이라는 학교에서 박물관학을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석사 논문을 썼던 게 이제 자연사 박물관을 가지고 썼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들 전시, 특히 이제 또 환경 관련한 그런 전시들을 분석하는 뭐 크리틱 약간 이런 논문을 학위 논문을 썼었고, 그래서 석사 졸업한 다음에는 환경사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이러저러 해서 어, 그쵸. 환경사를 공부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서울대에 있는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이라고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과학기술학이라는 전공이 새로 생기면서 저는 이제 과학기술학을 해야겠다.
조금 더 뭔가 동시대적인 과학기술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STS 연구자가 됐죠. 그래서 저는 네, STS 연구자. 무슨 연구하는 그런 얘기 우리 다 했었나? 지난번. 선생님은 랩장님은 성형 연구를 개괄적으로 말씀하셨었고, 저는 제 박사 연구는 설명을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뇌의 마이크로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인데, 센티미터 이하, 마이크론 스케일에서의 구조를 이미징을 하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방법론은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연구 목적으로 내 몸이 쓰였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기증을 하신 분들의 뇌를 받아서 그 중에서도 뇌간,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부학자들이 해부를 해서 주면은 그거를 MRI로도 이미징을 하고 CT로도 이미징을 하고 또 조직학으로도 이제 현미경 이미지를 만들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연구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3개를 썼는데 첫 번째는 뇌혈관에 대한 논문이었고 두 번째는 코르포라 아밀라시아, 한국말로는 녹말 소포체. 이 구조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게 benign structure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indicate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기는 게 완전 정상적인 그런 structure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로토콜 페이퍼였어요. 제 연구가 이미징 기법이 3개가 들어가는데 MRI는 뭐 몇십 년간 해오던 것이고 히스톨로지 조직학도 몇십 년간 해오던 것이고 좀 이노베이티브 했던 점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CT 이미징이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흔한 그런 CT가 아니라 가속기 시설에 가가지고 가속기에서 생성이 되는 엄청 coherent하고 에너지가 강도가 높은, 포톤 카운트가 높은, 포톤 플럭스가 높은 그런 엑스레이로 이제 굉장히 고해상도 3D 이미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징을 다뤘던 게 제 연구의 노벨티이고 강점이고 잘 팔리는 지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그 가속 입자 가속기는 그 내에서는 이제 전자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장이 강한 매그네틱 필드를 주면은 그 전자의 이동 방향이 디플렉트가 돼요. 그 이동 방향이 바뀌면서 그거의 바이 프로덕트로 부순물로 이제 엑스레이가 생성이 돼요.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서 이미징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는 엑스레이는 엑스레이의 absorption이 그 물질마다 다른 그걸 가지고 컨트라스트가 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소프트 티슈는 다 통과를 하고 뼈에는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absorption based contrast인데 가속기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엑스레이는 phase information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컨트라스트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걸 가지고 뇌 이미지를 만든 게 이제 오리지널티가 있다는. 네, 그걸 그런 종류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아무튼 그 기술을 뇌과학에 도입을 한 거에 노벨티가 있다는 말이냐? 이제 그게 질문이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이 기존에 이제 paleontologist들이 이제 뭐 화석 하시는 분들이 그 샘플 가져가가지고 적용해보고 음, 뭐 이것저것 음, 해보다가 요즘에서야 이 soft tissue, human tissue에 적용을 해보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 시점에 이제 제가 뇌를 들고 갔던 게 그쵸, 그게 음. 노벨티죠. 그럼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완전 지금 질리아라님의 박사 연구에 좀 급격한 관심이 생겼는데 그거를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내가 뇌에 박사과정을 하면서 들어가야겠다. 정말 그 기획 제안서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음, 박사를 입학을 할 때는 완전 다른 주제였거든요. 음, 근데 박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지도해주는 박사님이 나 사실 가속기에 그 신청을 해놨어. 그 빔타임을. 근데 이게 됐더라? 그래서 우리 있는 거 가지고 가보자. 가서 뭐가 나오나.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보자.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냥 이 주제를 맞닥뜨리게 된 거였어요. 원래는 이제 MRI만 계획에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서가 MRI 전공, MRI가 주인 부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가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음, 됐냐면요. 음, 음, 그 저희가 갔던 가속기가 이탈리아에 있는 가속기인데 음, 저희 박사님이 이탈리아에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한 10년을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이탈리아에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야, 우리 요즘에 이런 거 해. 너네 뭐 샘플 있으면 한번 지원해 볼래? 했는데 음, 물론 이제 평가 과정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제 프로포저를 음, 평가를 하고 해가지고 액셉트가 된 거지만 그런 아이디어 음, 자체는 아마 음,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저는 그 포인트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하여튼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던, 저 갑자기 화면이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리나요?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아, 그래. 제가 얘기하다가 끊겼죠. 네네.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게 어쨌든 되게, 이 기술, 뇌과학에서 안 썼던 기술을 처음 들여온 거면, 사실 굉장히 참신하고 되게 하여튼 창의적이고 막 엄청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막 이런 건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그냥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일어나는구나. 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슨 뭐 위인전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뭐 무슨 막 사건 이렇게 계기가 있어서 되게 드라마틱한 아니면 막 뭔가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순간 확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거나 뭐 이런 순간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런 뭐 어떤 굉장히 창의적이고 막 이런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높은 뭔가 최초의 뭐 어떤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뭐 아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한번 해볼래? 해서 뭐 내봐. 근데 뭐 내가 뭐 네가 낸다고 뭐 내가 뽑아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냥 열심히 또 써가지고 냈더니 뭐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죠? 그 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뭐 해서 너 논문을 이거 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런 일들의 연결로 결국 나온 게 우리 질리아라님의 위대한 논문이다. 아,
근데 제가 그 싱크로톤이라고 해요. 그런 형식의 입자 가속기 패실리티를. 음, 싱크로톤으로 뇌를 세계 최초로 한 건 아니고요. 그 제가 가져간 샘플이 좀 bulky했어요. 좀 더 그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은 뭐 1mm 완전 음, 바이옵시 그 조직 검사할 때 완전 음, 조금 떼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음, 맥락이 없잖아요. 주변 이게 지금 어디 주변에 있는 조직인지. 근데 저는 이제 어, 뇌 간을 거의 통째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약간 field of view라고 그러는데 그 이미지 자체가 더 컸고 공간적 맥락이 더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음, 뇌혈관도 더 분석할 게 많았고 그랬던 음, 지점이 있어요. 예.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어, 것처럼 뭔가 예, 이노베이션이, 혁신이 절대로 어떤 천재 과학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띠용 전구가 땅 켜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맥락 속에서 그리고 그치. 교류 속에서 음, 생기는 건 진짜 맞아, 맞는 맞아.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 그것도 진짜 그 교류도 되게 그 인적 네트워킹이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어, 계속 연결돼가지고. 근데 너무 되게 첨단 기술이 동원된 맞아요. 부분에 그리고 혼자 랩에서 연구할 수 없는 연구기도 하네요. 네. 그 싱크로톤을 뭐 내가 내 랩에 그걸 두고 뭐 쓸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어, 음, 음, 음. 그런 연구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있나요? 빠른 시일 내에는 뭐 생각은 없어요. 음, 음, 음. 예를 들면 국내 예를 들면 뭐 의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지 아니면 혹은 뭐 알고 있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해서. 음, 음, 한국에도 가속기가 제가 아는 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포항에 있고 음, 또 그렇죠, 하나가 그렇죠. 광주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음, 거기에서 이제 제가 했던 비슷한 이미징이 가능한 빔 라인이 음, 포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주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음, 빔 라인도 버전이 있고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서 갔던 거는 third generation이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음, 쓰고 싶어 하는 fourth generation은 프랑스 그레노블에 있거든요. 그게 진짜 음, 제일 최첨의 그 싱크로톤이고, 아, 질문을 한국에서 비슷한 걸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 퍼실리티가 스테이블 해야지 이런 연구가 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한국의 싱크로톤의 재정적 상황과 인적 상황과 그런 게 아마 음, 예,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거든요. 포항 거는 이제 맞아. 전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맞아. 셧다운 타임을 늘렸다고. 예. 음, 저는 그, 그 외에 갑자기 자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게, 줄리아님을 한국으로 모실 수 있는, 내가 모시는 건 아니지만, 왜 요새 뭐 칼스도 그렇고, 그 포스텍도 그렇고, 약간 그 의과학자들을 뭐 키우겠다. 그러니까 진료하진 않는데, 뭐 의학 관련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키우겠다. 뭐 특히 포항공대가 특히, 음, 저희 카이스트도 그렇지만, 게다가 그들은 또 가속기도 있고 하면, 되게 관심 있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뭐, 그쪽에 그 깊은 사정은 모르지만, 음, 어, 이 전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들으면은 이해가 돼. 음. 어, 들으면 재밌고, 다행이네요. 예, 예.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런 거를 일부러 막 어딜 뒤져서 찾고 논문을 보고 이러진 않아도, 하여튼, 음, 그러니까 누가 연구를 하고 누가 얘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음. 연구를 하고 누가 얘기를 하는지요?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과학 연구의 내용을 이제 궁금해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과학 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막 뭔가 엄청 재밌고 뭐 재미없고 막 이런 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연구를 누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연구를 예를 들면은 지금 진리아라님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지 음, 아니면 어떤 저기 무슨 뭐 어디 뭐 백인 남자 누가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되게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안 들고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이해력 자체 뭐 호기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조차도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음, 나의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의외로 과학기술학 연구자인데 사실 별로 이렇게 막 디테일한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음, 제가 진짜 이렇게 궁금해한 거 외에는 양자역학 막 이런 거 개념 굳이 내가 왜 그거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거 별로 보지도 않고 그런 콘텐츠가 있어도 막 그냥 넘겨버리고 막 그래요.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열등감? 음, 뭔가 그런 게 있을 정도예요. 음, 왜냐면 내 전공이 과학기술학이고 나도 한때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뭔가 모든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나한테 물어보니까 자꾸 기대를 하고 그래서 왠지 그런 거를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보면은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별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약간, 이거 누가 알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음.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음. 아, 저도 선생님한테 궁금한 지점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생물학자가 못 될 것 같다라고 느끼셨다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교육 과정을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수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또 서울대도 나오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코스를 간 사람한테 열등의식이라면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그런 영재고 혹은 과학고. 음, 이, 음, 여길 음, 나온 친구들은 이제 일반 생물학, 일반 땡땡땡 다 떼고 오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앞서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일반고를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 아,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 같은 트랙을 밟은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이제 느낀 거죠. 내가 쟤네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이거 중학교 때까지 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일반 중학교이니까 거기서는 사실 아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던 상황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고등학교에 가면서 이제 뭐 올림피아드 막 이런 데 막 세계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서 막 음, 상 받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저한테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음, 근데 그 실력 차이가 나는 지점이 뭐 암기력이 좋은 거,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산이 빠른 거? 그러니까 그런 속도의 문제예요? 아니면 뭔가, 아, 나는 다른 거 같아라고 그냥 그런 지점이 어떤 게 음, 있나요? 그거 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왜냐면 되게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과학도 물리학 잘하는 친구랑 뭐 화학, 뭐 생물학 이런 거 다 잘하는 사람이 다 다른데, 그 모든 포인트에서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가 많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이해력이 일단 선생님이 한 번 딱 설명해주면 그걸 너무 바로 이해하는 친구가 있고, 음, 나는 몇 번을 들어야 이해가 가고, 이제 이런 거. 음, 그래서 뭐 암기력도 있겠죠.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별로 노력 없이 그냥 막 다 외워지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음, 그럼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과학이라는 거 자체가 나는 좀 안 맞나 보다. 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에 뭐 제가 나보다 잘한다 못한다는 결국 사실 시험 점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봤는데 누군 100점 맞고 나는 막 50점 맞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건 다 점수지. 뭐 그 걔가 진짜로 막 이해를 뭐 얼마나 했는지 음, 그거를 뭐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점수하고 과학자로서의 자질하고는 진짜 완전 다른데 그걸 그때는 몰랐으니까. 음, 저도 시험을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분명 한 번 보고 자리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나는 그냥 세 번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제 부모님이 두 분 다 과학기술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되었던 적이 있었던 분이셔서, 아, 음, 집에서 보는 저 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도 과학을 음,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시험 좀 못 받고 뭐 바로바로 안 외워진다고 해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겠구나.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거 너무, 너무 충격적인데요? 어떤 면에서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상황이에요. 음, 어,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있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전과학고를 나왔는데, 거기는 사실 대덕 단지가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부모님들 중에 이제 연구원인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대전 출신이고, 딱 그 동네에 사는, 그 단지 막 이 근처에 살고 막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또 저하고의 또 약간 저도 항상 약간 그런 뭐가 다르다라는 걸 느낀 것도 약간은 그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친구들은 아빠가 뭐 어디 연구소 다니고 대개는 사실은 아빠였고 엄마가 연구원인 친구는 저는 거의 지금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아빠가 다 국방과학연구소면 뭐 다 어디 연구소 연구원이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저의 경우는 사실, 전혀 아무도 가족 중에, 이공계인 사람, 그러니까 과학자, 뭐 공학자, 뭐 이런 쪽의 사람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저는 또 대전 출신도 아니고 좀 더 시골 출신이어서, 음, 그게 더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음, 약간 이렇게 시골 수준에서는 너무 잘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게 과학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너는 뭘 과학자든 수학자든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머릿속에는 이제 이거는 엄청 잘하는 사람들. 진짜 음, 천재적이고 왜냐면 어렸을 때 천재 소리를 듣고 컸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과학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이제 어, 약간 좀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주변에 평범한 과학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깨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지 주변에. 음, 제 가지고 있었던 그 막 이 뭐랄까 환상 같은 거를 깨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고를 가서 진짜 천재 같은 애들을 보니까 저런 애들이 딱이구나. 이제 음, 이렇게 되면서 그냥 나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쉽게 이렇게 딱 됐던 것 같네요. 근데 너무 되게 하여튼 부럽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 그, 집에 집에서 그 어, 편견을 깬 어, 거죠. 음, 그 맞아요. 과학자에 대한 그런 막 그냥 되게 막 환상 없는, 음. 음, 그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참, 너무 좋다. 어, 그래서 되게, 줄리아라 님이 굉장히 되게 안정적인, 막 뭔가 이런 음, 느낌이야. 아, 그래요? 과학계 여성들이, 여성 과학자가 왜 적냐, 이런 얘기 할 때도 사실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들은, 여학생들은 주변에 뭐 여자 교수님이 계셔도 그분들 너무 뛰어난 분들이고. 그러니까 음, 일단 주변에 남아있는 여자 과학자들이 다 너무 뛰어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음,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변에 물론 천재적인 과학자도 있지만 아닌 막 그냥 대충 사는데도 막 잘 그냥 연구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막 되게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음, 그냥 웬만하면 그중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막 어디 연구 같은 거를 봐도 여성 과학자 이런 거 관련한 연구를 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의심이 훨씬 덜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막 D 마이너 막 엄청 성적이 안 좋아. 만약에 똑같은 성적을 여학생이 받았으면 나는 이것 좀 내 적성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 분야는 나랑 안 맞나 보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다른 거를 생각하고 막 전과를 할 생각을 하고 막 할 텐데, 남학생은, 내가 좀 슬럼프였네. 그냥 이렇게 한 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도 된다, 혹은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음, 자기 의심을 훨씬 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똑같이 생겨도 여학생들은 되게 의심을 하는데 남학생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내가 맞아. 이번에 조금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뭐 힘들었어. 그래서 그랬어. 약간 이러면서 그냥 어,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음. 음, 교육 쪽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랩장한테 궁금했던 게, 랩장이 생각하는 과학자라, 아니, 내가 지금 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닉네임을 랩장으로 지은 것도 이게 그 미련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 그러니까 이 지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랩장이 생각하는 음, 과학자는 뭐길래 저는 음, 음, 과학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생에는 못할 것 음. 같아서 랩장 할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랩장이 생각하는 음, 과학자란 음, 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 혹은 어떤 일상을 사는 사람인가? 어떤 위치의 사람인가? 그 범주가 얼마나 좁길래 그런 게 음. 궁금해요. 그치. 지금은 사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천재만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에서는 이제는 벗어났고,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어, 저는 어쨌든 과학자는 물질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면 뭐 자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아닌 비인간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어떻게든지 뭐 도구를, 뭐 어떤 장비를 통해서든, 뭐 어떤 하여튼 뭐 어떤 약품을 뭘 통해서건 어떤 매개를 통해서 그 비인간하고 직접 거기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 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 언어를 쓰자면. 근데 저는, 그런 연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거는,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죠. 주로는 인간을 연구하는데,
저는 이제 과학기술 학자니까 그런 어떤 비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을 연구한다? 어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는 예를 들면 싱크로톤을 가지고 뇌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과학자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 전체를 보고 있는 거죠. 음, 싱크로톤으로 뇌를 보고 있는 과학자, 이 전체를 보고 그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 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미 어느 정도 저만의 어떤 그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그 그림에서 과학자 드러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이게 사실 그냥 자리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음. 장비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 모든 그 진짜 진리아라 님이 받아왔던 그 모든 훈련을 제가 다 받아야지만 이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라. 첨단이 주요 요소가 아니라면 사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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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사회 동아리를 하나 하는데 현미경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은퇴한 할아버지들이 멤버인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지역에 있는 호수에 가서 호수에 물을 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음, 그 미생물들을 다 같이 관찰을 하고 일종의 뭐 아카이빙도 해요. 그거를 이제 각 잡고 하면은 그게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태학 환경 쪽 과학이 지금 음, 그 펀딩 에이전시에서 밀고 있는 종류의 과학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음, 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도 과학이라 생각을 하고, 혹은 저희가 생리혈은 생리를 하는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생리혈을 가지고 뭐 현미경으로 단순하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엔티바디, 뭐 뭔가 키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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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뭐 배란 테스트기 비슷하게, 아무튼 그런 종류의 내 몸을 가지고서 뭔가 되게 음, 렁지튜드널한 어떤 연구도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첨단 기술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랩장이 생각하는 과학자가 되는 조건의 중요 요소라면은, 그러면은 음, 힘들긴 하죠. 근데 그게 저는 중요 요소여야만 할까? 그래서 뭐 시민과학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니, 랩장은 트레이닝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 생물학 이과 여자고.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을 할 수는 있겠네요. 응, 과학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전 동의해요. 질리아라님 방금 얘기한 식으로 저도 과학을 그렇게 그것도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과학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과학자라고 불릴 순 없다라고 응, 생각을 하는 거지. 응, 저한테 과학자는 뭔가 이 전체 과학 체계에 이 벽돌 하나씩 올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음.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내가 현미경으로 계속 뭔가를 관찰하고 그걸 기록한다고 하면 그건 과학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걸로 내가 예를 들면 뭐 퍼블리시를 하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전체 과학자 공동체에 응, 과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그냥 활동이기도 하지만 사실 집단적인 어떤 지식을 이제 축적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체계이고 제도니까 응, 그 안에 이제 들어가기에는 내가 이미 너무 그 시간을 내가 한 10년을 써가면서 또 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응. 의미인데, 근데 어쨌든, 되게, 동의해요. 꼭꼭 뭐 첨단 장비로 꼭 뭐 가속기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조직의 일원으로서도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내가 과학자다라고 하려면 제도적으로도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학위라는 걸로 뭔가 서티피케이트를 뭐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응, 과학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과학 발전에. 그게 단지 뭐 꼭 사이언스 네이처지처럼 무슨 뭐 과학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과학의 어떤 뭐 인적 다양성이든 아니면 음, 뭐 과학의 어떤 그게 뭐 조금은 뭐 다른 인문 사회학적인 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과학 발전에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면서 과학 발전에 거의 과학자만큼이나 막 기여를 하고 싶은 음, 마음이니까 그렇군요. 그 오늘 그 서로 그럼 질문하는 김에 또 계속 질문할까요? 네. 그거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팟캐스트 같이 하자고 제안하시게 된 그 계기. 제가 여행을 하던 중에 그냥 기차 안에서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근데 벌써 이런 아이디어. 이래서 여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신화적인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실현시켜야겠다, 행위로 실천을 해야겠다까지 생각이 든 거는 그 우리가 티저 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하는 고민들이 과학자끼리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과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고 논의를 확장시켜보고, 이게 답이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화 자체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적합한 분이 저랑 그래도 연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 글을 계속 이제 읽어왔고 하니까 선생님의 포지션도 좀 알겠고, 그래서 네, 그래서 선생님밖에, 제가 혼자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듀오로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 아, 그 선생님이랑 이제 연이 됐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이공계 내 성차별 아카이빙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제가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것을 수업 때 언급을 하신다고. 아마 음, 강연 다니시거나 아니면 강의하실 때 이제 언급을 하셨다고 어디서 들었던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선생님이랑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뵀었죠. 그렇게, 맞아. 우리가 그거 논문 같이 쓰려고, 처음에 만났었죠. 음, 맞아, 맞아. 그게 벌써 한 몇 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자체가 2017년이었죠. 네네. 공개 성차별 아카이브 프로젝트였나? 이공계 음, 내 성차별 아카이빙이었을 거예요. 여기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 신비롭지 않은 맞아요. 여자들의 음, 마지막 음. 말에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아, 여기 대박이라고 써놨었어요. 네, 네, 맞아, 맞아. 그렇게 만났답니다. 저희는. 맞아. 제가 그거를 아마 어디 뭐 페이스북이었나 아무튼 그거 보고 저도 거기에 쓰고 막 하면서 그때도 진짜 와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와 이거 진짜 이거네. 어 완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제가 막 어디 뭐 나가 뭐 강연하거나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도 사실 질리아라님이 먼저 연락을 한 거지. 그다음에 만나고 그때 뭔가 그거 가지고 뭐 뭔가 발표도 하고 뭔가 그죠? 독일에서. 예, 예, 그 글도 하나 출판됐고, 이제 독일 음, 음, 내에서 독일 학생들 대상으로도 뭐 발표 한번 했었고, 여기 제독과협에서도 음. 발표를 한번 했었고,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무리를 그러니까 일으키고, 그게 특히 그때 질리아라님의 그때 썼던 글과 발표가 특히나 그 고등학생 그 아니었어요? 네네. 데이터가? 네. 그죠? 어, 음, 그게 되게 제 생각에도 그게 너무 저는 하여튼 그 이후로도 그 연구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음, 고등학교. 그때는 과학고는 아니었죠.
다 과학고 사례, 영재고 사례일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과학고가 정말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문제적이라고 음, 그냥 말씀하셔도. 여, 네, 특히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그 어떤 곳보다 당시에는 되게 좀 세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과학자에 대한 어떤 환상도 강한 게 아마도 과학고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모르지. 지금은 또, 왜냐면 이게 과학고에서도 막 의대 가는 친구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과학고 들어가면 중간에 이제 조기 졸업하고 막 카이스트나 막 이런 데 가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과학자의 길을 막 가고 했던 그런 시기라서 좀 그런 신화가 더 좀 강했던 것 같고 제가 되게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과학고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을까? 음, 그거 너무 궁금해. 추적, 추적 60분. 어. 제가 제독 과협에서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있었던 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듣고 있던 분 중 한 분이 우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 이스트 대학교 중 하나에서 학부를 하시는 분이었고, 여성분이셨고, 이제 음, 그러니까 과고 혹은 특수고, 영재고 이런 데를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발표한 사례들이 다 너무 본인이 겪으셨던 것이고, 너무 이제 이런 거를 가시화한 것이 뭔가 어, 고맙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분위기가 숙연해졌던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반응은 이제 독일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남성 과학자 분이셨는데, 연구하시는 그분은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뭐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거죠. 그뭐 과학고, 영재고 그런 데 나와서 이제 뭐 명문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계신데 나도 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다 봤다. 뭐 나도 뭐 방관자였다. 음, 참여한다. 뭐 그런 반응도 음, 있었고. 그리고 물론 왜 이런 발표를 하냐. 왜 이런 우리 지금 과학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표를 왜 과학 연구 발표하시지 이런 반응도 물론 있었고 음,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좀 그 한국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에서 찍히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뭐 제안서 내면 내 이름 음,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은 음.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그냥 했던 거예요. 아유, 참, 대단하네. 항상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약간 자기 검열 좀 하게 되고, 이거를 얘기함으로써, 내가 약간 좀 찍히게 될 그런 걱정들을, 맞아. 저도 하는데 뭐. 음,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 우리가 논문을 막 이제, 그죠? 논문을 쓰자고 막 으쌰으쌰 하고, 또 그 때쯤에 또 그 진리아라님이 또 그 엄청난 추진력으로 외국 연구자 아, 우리 같이 막 회의도 하고 그죠 예, 그죠 예, 한번 회의했었죠. 예. 열심히 해보려고 막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은 어느 시점부터는 약간 이제 좀 뜸했던 것 같네요. 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후로 되게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꼭 논문의 형태로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추진을 안 했던 것 같긴 음, 해요. 그게 뭐 사회학 논문에 나와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회자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 방법이 논문만이 있을까? 네, 근데 또 제 일이 아니니까 이제는 제 일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 음, 뭐 성희롱, 성추행 그런 게. 그래서 좀
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 내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는 약간 독일에 있으면서 아니면 박사 과정으로 막 이제 나의 연구를 하면서 뭐 그런 음. 어떤 근데 또 제가 분명 연구소 다니면서 성추행, 성희롱 당했거든요. 독일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음, 당하고. 근데 이제는 제가 뭐 20대 이제는 그래도 뭔가 위치가 더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지 아니면 좀 더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음, 그런지 음, 예전처럼 음, 이렇게 절박한 데스퍼레트한 상황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 것 음, 같아요. 음, 음. 사실 저 되게 보여지기에는 좀 애기 동안으로 생겨가지고 좀 애기 취급 당하고 제가 어디 음. 가가지고 하면 얘기하면은 저를 박사로 안 보고 아마 학생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 파악을. 근데 근데 제 안에서는 나 이제 박사인데 네가 나 깔봐봤자 어쩔 거야. 약간 그런 게 음. 생겨가지고. 그치, 그치. 맞아. 근데 그거 너무,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너무너무. 음, 그리고 그래, 20대 여자들이 그래서 되게 굉장히 취약한 것 같고, 음. 또 잊으면 안 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진리하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리하라가 최진리 구하라를 합친 거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게 이제 그런 젊은 여성의 취약한 지점이 제가 이제 뭐 연구자 혹은 뭐 박사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잊혀지기가 쉬운데 그런 걸 음, 잊지 말자는 약간 자기 암시로 있는 것 음. 같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20대였으면 굉장히 막 민감했을 만한 그런 것으로부터 예를 들면 뭐 성희롱이든 뭐 성추행이든 뭐 성폭력이든 막 이런 거에서 어, 이게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아지니까 확실히 이제 감각이 좀 다른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국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어떤 차별이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왜 그런 거죠. 제가 또 학위를 받고 임용이 되기까지가 좀 시간이 좀 길었어서, 약간 이제는 뭐랄까, 이 프로페셔널한 이 세계에 딱 진입을 하니까, 누가 나를 뭐 남자 동료든 뭐 누구든 나를 막 성적으로 대하는 일은 별로 오히려 약간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노골적인 거는 이제 거의 없는데 문제는 경쟁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죠. 차별. 그런 거 있잖아요. 차별. 차별이 이제 그런 성적인 차별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달라지는 점이 박사학위를 똑같이 받았는데 이 남자가 예를 들면 결혼을 했어. 그러면 가장이 됐다. 음. 얘 빨리 어디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Oh no. 근데 여자들한테는 그런 걱정을 안 해. 정말 아예 안 해요. 아예. 주변에 예를 들면 선배라든지 뭐 지도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더 써주는 거지. 음, 그래서 어디 뭐 프로젝트가 있다. 어디에 뭐 자리가 났다 그러면 연락을 할 때 제일 예를 들면 어 다른 여학생한테 할 거를 남학생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 음, 어때? 할 수 있어? 노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학생. 음, 이런 식. 약간 그런 류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연결이 쫙 되면서 지금은 이제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에피에서도 나한테는 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막 이게 제가 이제 20대, 30대, 40대를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게
나이와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은 차별의 모습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는 사실 더 깊이 막 공감을 하게 된 것도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하라님이 저보다 좀 그래도 연배가 어리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하여튼 그, 저보다 어린, 그러니까 제 뒤에 오는 저의 후배, 여자들을 너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가 20, 30대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었거든요. 뭔가 내 주변에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언니나 뭐 여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막 아껴준다? 음, 나를 막 지지해준다? 네 뒤에 언니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음, 이런 거를 못 느껴봐서, 음, 그래서 남자들의 막 그런 그게 성희롱이 됐든 뭐가 됐든, 남자들의 남자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에 되게 취약했던 것 같아요. 음, 상처도 되게 많이 받고, 어, 막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쓰러지고 막 땡기면 또 끌려가고 막 이거를 약간 이제 모르는 거지. 음,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의 저는 아직 뭐 더 늙을 날이 더 남긴 했지만 저보다 어린 여자들의 되게 좀 이렇게 든든하게 좀 약간 버텨주고 싶은 생각? 음.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하여튼 그래서 네, 좋았어요. 음, 많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이 음.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러면 좀 가볍게 MBTI 네, MBTI 얘기해야 돼. 어떻게 되세요? MBTI가 그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가 ESFP였거든요. 그런데 별로 나랑 계속 맞는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좀 요즘엔 내가 뭘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했던 거는 ESTP, ENFP 막 뭐 할 때마다 막 계속 다르게 어, 나오는. 그러면은 F랑 T 중에서는 F는 맞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저는 확고하게 F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최근으로 오면서 그냥 왠지 스스로 약간 T 같은 느낌이 또. 저는 랩장님이 T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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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서운해 이러시기보다는 이게 무슨 뜻이지? 바로 분석적으로 넘어가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아닌가요? 음, 되게, 마음에 든다. 근데, 지금 내가 들으면서 사실 좀 살짝 놀랬는데, 제가 T라고 요즘에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스스로 지금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스스로한테 얘기해요. 이거에 일일이 생각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어. 음, 그냥 딱 말하는 거, 딱 저것만 생각하고 저거에 대한 답만 하자. 음, 약간 그러는 거를 스스로 막 자꾸,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먼저는 뭔가 반응은 감정적으로 그냥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죠, 당연히.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랩장님이 뭐, 젠더학 전공 연구자들한테 발표를 했을 때, 뭐, 그러면 뭐, 외모지상주의 조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을 들으셨다고 말을 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한 대처가 되게 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음, 저런 게 T의 대응인가? 이렇게 저는 음. 봤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참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음, 되게 엄청 상처받고, 막 벌벌 떨고.
그러면서 저도 그냥 나 이렇게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은 음. 좀 노력형이 그런 건가? 줄리아라님은 뭐예요? 저는, 설마 아이? 네, 이랬지? 아이 맞아? 네, 진짜? 어, 그 다음에? 나, INTJ. 인티제? 네, 뭔가 사람들이 인티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렸을 때 막 적성 검사할 때도 MBTI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뭐, 그러면은 맞는 직업군이 과학자 혹은 신앙인?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음, 뭔가 탐구형 그런 게 맞는구나. 만족스럽게 봤었어요. 이게 과학자에 그 적합한 그 유형인가요? 옛날에 어디서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런 설명이 또 웃기긴 하죠. 왜냐면 다양한 성향의 과학자가 많을수록 다양한 과학이 나오고 그게 더 좋긴 하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약간 음, 그런 게 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 맞아. 이게 E랑 I랑 차이가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막 이런 그게 아니라, 이게 에너지를 어디서 응, 얻느냐. 응, 그거라고. 그러면 이제 질리아라님은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쵸. 저는 이제 누구 만나야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 음, 어.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가 좀 인정이 되기는 해요. 음. 음, 음, 음. 저는 고대 다닐 때 잠깐 E와 I의 경계로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고대 분위기가 음. 워낙 너네들은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온 거야.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 맨날 이렇게 서로 만나고 뭐 하는 걸 되게 장려하고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고학년이 음, 되면서 좀 경계로 갔었는데 독일에 와서 다시 극아이로. 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되게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음, 근데 대학생 때부터 좀 뭔가 되게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음. 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고려대, 서울대 이렇게 학교를 언급하는 게 진짜 저도 어색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원래는 이런 걸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음, 이걸 편집할지 아니면 그냥 갈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가 지금의 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게 분명해서 그리고 고대 출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만 그 타이틀을 가져가지? 우리도 있는데? 음, 그런 것도 있고, 그치, 예. 그리고 그 그치. 마초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내가 탄생한 거니까 그런 맥락도 있고 음, 하고 랩장이 서울대를 언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그 아무래도 랩장이 스피커로서 활동할 수 있는 카드가 에, 물론 실력도 있고 뛰어나고 하지만 그 서울대 카드가 없으면은 한국 사회에선 스피커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숨기는 게 솔직하지 못한 거나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마치 약간 나는 마이너고 나는 비주류야. 근데 사실 스피커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에 그 자격은 그런 명문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국의 어떤 담론 장이. 저는 일단은 다 동의하고, 지금의 우리가 우리를 있게 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한 곳이었고, 뭐 하니까, 좀 좋고, 저는 사실 좀 별로 이렇게 만약에 뭐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약간 좀 겸손하지 않다라고 보일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겸손하지 않은 게 더 좋은 것 같아. 음, 특히나 여자들은, 어, 음, 지나치게 겸손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굳이 그렇게 겸손해할 필요 없고, 저는 가끔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서울대 나온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서울대라도 나왔으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돼? 음, 집에서는 예를 들면 뭐 남동생이나 오빠한테 밀리고, 어딜 가도 남자는 결혼하면 또 가장이라고 해서 또, 어, 또, 한 번이라도 또 관심 한 번 더 받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나마 학벌주의, 학력주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얘기 들어주는 거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들어준다? 그럼 그게 왜 내가 뭐 숨겨야 될 게 있나? 음, 저도 좀 그런 생각이에요. 음. 그렇군요. 그 가벼운 거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관심사 가벼운 거 아니면은 오늘 만나기 전에 뭘 하셨나? 오늘 만나기 전에 뭐 했냐면요. 네. 학교에서 회의만 했어요. 회의만. 11시부터 진짜 8시까지. 저녁 8시. 와. 응, 응, 응. 회의와 이제 작업을 같이 한 거지. 음, 그래서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 막 이렇게 앞으로의 우리가 뭘 하겠다 막 이렇게 계획을 막 쓰는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막 뭘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막 회의하고 또 막 뭐 쓰고 또 회의하고 막 이거를 막 밥 시켜 먹고 막 또 일하고 막 음, 응. 그거 하다가 그래서 사실 되게 오늘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음, 이거 길어져가지고 이거 9시도 넘어서 집에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막 혼자 계속 시계 보고 있고 음, 또 불안해 하다가 어떻게 제가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시계 막 한 10번씩 보고 막 이렇게 티를 내가지고 어찌어찌 집에 와서 막 택시 타고 왔어요 또. 음, 택시 타고 와서 밥을 또 못 먹었기 때문에 후딱 또 막 밥 먹으려고 택시를 탔지. 음. 버스 타고 늦을 것 같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렇게 9시를 기다리며. 어, 너무 긴 하루네요, 진짜. 기다렸어. 얼른. 저는 지금 오후 2시 45분인데 아침에 안과 다녀왔어요. 아침에 안과 가가지고 음, 검진하는데 뭐 시신경을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보험은 커버가 안 되는데 뭐 너 30살이고 뭐 이때쯤 한 번 더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돈을 120유로를 뜯기고 정밀 검사를 하고 뭐 시신경이 뭐 병은 아닌데 뭐 이런 성향이 있다. 뭐 한 번 더 올해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뭐 안압을 체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근데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제가 그 의료 영상을 하니까 그런 음, 음, 막 이렇게 초음파하고 막 이렇게 뭐 시신경 검사하고 그런 이미지를 또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돈을 많이 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저의 몸을 관찰하는 거 재밌게 했고, 네, 그 다음에 카페 들려서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집에 왔어요. 병원을 잘 가야 되는데. 병원, 병원 갈 데가 많은데. 방학 동안에 꼭 가봐야겠어. 음. 어떡해. 질문까지 준비하고. 너무 재밌다. 초반에 초반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공 얘기를 너무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 같아서. 아무튼 잘해보겠습니다. 그 논문, 박사 예, 논문 얘기? 예,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요?
오늘은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일본 청취자가 듣기에 질량.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의 계속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느라 아, 뭔가 매끄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되게 그냥 깔끔하게 되게 쉽게 잘 설명을 해줘서, 음, 음, 음. 영어가 있어도 그냥 대충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들어도 될 정도였지 않았나? 라고 음, 생각하는데, 만약에 편집되면 내가 또 물어봐야지. 다음에. 네, 좋아요. 너무 재밌, 그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랩장님. 아유. 나 랩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왜 이렇게 되게 좋지? 근데 너무 즐거우네요. 음, 질리아라님이 딱 이렇게 준비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밌는 질문도 해주고, 좋네요. 네.